지금부터 2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코사인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코사인 법칙으로만 지칭하고 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이를 분리해서 다룬다는 거 미리 알려줍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사역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면서 동시에 변의 길이, 그 다음에 두 변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에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인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설명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삼각형의 구성 6요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삼각형을 구성하는 6요소 이렇게 하는데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럴 때도 꼭지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립니다. A, B, C. 그리고 각도 꼭지점에 해당되어지는 기호 따서 요걸 이제 A각, 요거는 이제 B각, 요거는 C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의 길이는 마주보고 있는 대변, 여기 소문자를 적어요. A, 여기는 B, 여기는 소문자 C를 적어서 이때의 길이, 변의 길이, 꼭지점의 각. 이 총 6개를 우리는 뭐 하냐면 삼각형의 구성 6요소라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설명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인 법칙의 쓰임과 활용에 대한 설명을 미리 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자, 그럼 이걸 간단히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인 법칙은 반드시 외접원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이 있는 상태에서 원에 내접하는, 반대로 말하면 내접하는 삼각형에 관한 이야기고요. 코사인 법칙은 원과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려면 물론 뭐 활용될 때에는 삼각형 자체에서만 이 사인 법칙을 적용시키지만 원래 사인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각,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요 세 가지 값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게 사인 법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먼저 이렇게 출발할게요. 또 외접원 하나, 원 하나 그릴게요. 그 다음에 내접 하나, 삼각형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야를 이제 A, 야를 B, 야를 C라고요. 대변 A변, 야를 B변, C변이라요. 자, 잘 들으세요. 자, A각 크기,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하나 표시하고 갈게요. 반지름 길이. 자, A각하고 반지름 길이 알면 이 대변 A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A각 알고 A변의 길이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R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번에는 반지름 길이와 대변 A 알면 각 A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세 개의 값을 관계를 이용해서 그죠? 나머지 두 개 알면 나머지 하나 값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인 법칙의 쓰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를 조금 확장시켜서 이제 외접원 없이 이제 삼각형 자체에서 야를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이야기예요. 삼각형 ABC가 있다 치십시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A각을 알아요. 그 다음에 B각의 크기를 압니다. 그리고 요 A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면 B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사인 법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인 법칙을 이제 적용, 이제 뭡니까? 쓰임과 활용해서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인 법칙 공식 유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교과서의 설명처럼 A각을 기준으로 해서 각 A와 그 대변 A 및 외접원의 반지름 R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편리상 예각인 경우만 할 건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직각일 때, 그 다음 중각일 때 한번 살펴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가겠습니다. 원 하나 그려놓고 갈게요. 이제 또. 왜? 사인 법칙은 당연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 하나 잡고 오라 잡고 다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 A, 이 꼭지점 B, 이 꼭지점 C라 잡겠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R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변의 길이를 A를 하나 둘게요. A. 자, 이랬을 때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각 A와 대변 A와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R의 관계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길이를 기준 잡아서 한번 볼게요. 그래 되니까 이 삼각형에서는 지금 이 A 값을 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길이 구할 때, 변의 길이 구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가장 좋은 거는 좌표가 주어질 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좌표가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원주각의 성질 쓰면 이 뭡니까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현이라 그러죠, 현. 현 BC 길이하고 현의 길이가 같을 때 원상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가 나오는 그 각은 동일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직각까지 우리는 보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주각 성질 중에서 이거 쓰면 됩니다. 지름선 하나 꺾여요, 지름선. 그리고 이 점을 이제 A'를 잡고 A'와 C점을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요 각 A 각과 A' 각은 같아지죠.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변 BC가 결국에는 현, 공통현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직각이에요. 직각이고 요 길이는 2R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가 됩니까? 2R분의 A 값이 결국 뭐다? sin A'가 되는데 A가 같아지니까 sin A가 되는 거죠. 그 최종적으로 sin A는 2R분의 A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뭐 이제 각 얼마입니까? B하고 각 C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과 변,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의 관계를 찾아보면 이제 관계성이 이런 유사한 관계성들이 나오더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요 관련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in A분의 A 이꼴 2R 관계가 나오듯이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서 각 B와 각 C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sin B분의 B 이꼴 2R, sin C분의 C 이꼴 2R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상을 정리하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면 사인 법칙이라고 하고요.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꼴 2R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이 뭐다? 사인 법칙이다. 즉 삼각형의 각, 그 다음에 변,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에 이 세 개의 값의 관계에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거를 우리는 사인 법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공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야를 다양하게 활용 또는 이제 변형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 총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해서 사인 법칙의 활용이라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책에도 있듯이 sin A는 얼마냐면 2R분의 A로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sin B의 값은 2R분의 B인 거고요. sin C의 값은 2R분의 C의 값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공식 한번 잠깐 보세요. 공식. 이 총 등식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묶어서 총 3개의 공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좀 설명 좀 잘못됐네요.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A, B, C만. 그래서 sin A분의 A 이꼴 sin B분의 B, sin B분의 B 이꼴 sin C분의 C, sin A분의 A 이꼴 sin C분의 C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적는다면 sin A분의 A 이꼴 sin B분의 B 관계가 성립하고요. 이거를 이제 띄어서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다면 sin B분의 B 이꼴 sin C분의 C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sin A분의 A 이꼴 sin C분의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이렇게도 각자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A 값이 얼마로 나오는가 하면요. 2R sin A 값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변에 2R 값 붙이면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B의 값도 얼마냐 하면 2R sin B의 값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C 값도 2R sin C의 값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네 번째 A 대 B 대 변의 길이의 B는 결국 누구에 비례하더라? sin A 대 sin B 대 sin C에 비례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활용해서 많이 적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서 사인 법칙의 적용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의 적용. 자, 첫 번째는요. 한 변 A와 그 다음에 두 각 B각하고 C각 이 주어질 때 이때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뭐를 구하겠다는 이야기죠. 옆에다 좀 적고 할게요. 삼각형 ABC 이렇게 칩시다. A, B, C. 지금 주어진 상황이 뭐예요? A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두 각, B각하고 C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되면은 이제 두 내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C의 각도, A의 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 각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과 대변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당연히 뭐다? 이 B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C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누구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 뭐 굳이 말한다면 2번 이 사실 가져와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1번 적용, 이런 상황에서 적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변 A와 B, 자, 두 변 A와 B와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 A가 주어졌을 때, 이것도 이제 그림 설명할게요. 이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변, 여기 A변, 여기 B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끼인 각, 요 C각이 아니라 A각이 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각과 대변의 길이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사인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적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B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를 구해줬습니까? A각의 크기 구할 수 있죠. 각 A와 각 B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C각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다시 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까지도 가능합니까? C변의 길이도 우리들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그럴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제 4번 뭐 이 내용 충분히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선생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제는 다 싹 다 전 설명했는 내용 다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선생님은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코사인 제1법칙, 제2법칙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을 좀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 그림 보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제1 코사인 법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1 코사인 법칙.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 쳐요. 자, 그리고 변의 길이를 그냥 다 적고 할게요. A변, 그 다음에 B변, 이 변이 C변이라고 됩니다. 자,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B각의 크기 주어졌고요. C각의 크기 주어졌고 B변의 길이 알고 C변의 길이 알 때 뭘 구할 수 있다? A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제2 코사인 법칙인데요. 이 제2 코사인 법칙 똑같이 생각할게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대변 A변, 이변은 B변, 이변은 C변입니다. 이번에는 각은 A만 알고요. 이 C변하고 B변, 요 두 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A각의 대변인 A변의 길이의 차이 만나면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이 코사인 제일 법칙과 코사인 제2 법칙은 둘 다 이제 A변의 길이 특정 사항에서 구할 때 사용되는 공식이지만 주어진 조건의 내용으로 볼 때 제2 코사인 법칙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1 코사인 법칙은 두 각이 필요하죠. 이렇게 B각, C각,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 B변하고 C변, 이것들을 다 알고 있을 때 A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2 코사인 법칙은 각은 하나만 알고 이 나머지 A변 대신에 B변하고 C변의 길이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A변의 길이의 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2 코사인 법칙이 제1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제부터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지우고 할게요. 페이지에서 하고 넣은 거 올 걸 그랬네요. 그죠? 선생님이 순간 페이지 활용을 잘 못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공식을 유도하도록 하죠. 책에 있는 것이 사실 여기에 이제 뭐냐 하면 제2 코사인 법칙을 말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똑같이 변이 다 줄게요. A변, B변, C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A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뭡니까? B, C, 그 다음에 변 B, 변 C, 요 네 개의 정보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A점에서 뭐 했다? A축으로 뭡니까? 밑변 이렇게 해야 되네요. A축이 아니라. 수순의 발을 내리고 요걸 H 잡습니다. 요 각을 이제 B각을 잡고 이 각은 이제 C각을 알고 있으니까 지그상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두 개. 그럼 당연히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할게요. A는 BH 선분의 길이에서 HC 선분의 길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BH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C 곱하기 코사인 B로서 구할 수 있죠. 플러스 그 다음에 HC의 길이는요. B 곱하기 코사인 C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변의 길이는 요 두 개의 합으로서 나오더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나머지 BC의 길이도 A를 구할 때처럼 유사한 조건상에서 나머지 두 변, 그 다음에 두 각, 이런 거를 이제 주어진 유사한 조건상에서 B와 C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일 때 B와 C를 위의 방식, 방금 이야기했던 이 방식대로 구해보면 이제 B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그냥 결과만 적을게요. C 곱하기 코사인 A 플러스 A 곱하기 코사인 C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C의 길이는요. A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A로 나와요. 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A는 이런 거, B는 이렇다, C는 이렇다.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러고, 제2 코사인 법칙은 이제 간단합니다. 여기에 설명 다 잘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지금 요 식에서 양변에 A를 곱해줘요. 양변에 A를 곱하고 여기는 양변에다가 B를 곱하고 여기다가 양변에 C를 곱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으로 하고요. 1번씩에서 2번씩하고 3번씩을 빼버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요 공식,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에 요 공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씩에서 1번씩하고 3번씩을 빼버리면 B제곱 이꼴이라는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식에서 1번식하고 2번식을 빼버리면 마지막 C제곱 이꼴이라는 요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합해서 자, 또 이제 화면에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그냥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했듯이 이제 이렇게 제1 코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식을 가지고서 양변에 A 차례대로 A를 양변에 곱하고 두 번째 식에서는 B를 양변에 곱하고 마지막에 세 번씩에는 C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1번씩 빼기 2번씩 빼기 3번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세 개의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합쳐서 우리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제2 코사인 법칙은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삼각형의 내각을 구할 때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제2 코사인 법칙이 활용이에요. 적을게요. 제2 코사인 법칙의 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전체를 보시면요. 이제 a제곱 이꼴 되어 있는 식이 있죠. 여기서 이제 코사인 a만 남기는 거예요. 코사인 a 이꼴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코사인 b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2ca분의 뭐가 됩니까?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이 코사인 c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제2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에 대한 이 공식이지만 이 공식의 활용으로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세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2코사인 법칙이고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뭐 저번 시간이 아니라 사인 법칙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난 다음에 적용 한번 했었죠. 똑같이 제2 코사인 법칙은 어떤 문제사항에서 많이 적용되는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제목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의 적용이라고 하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세 변의 길이라고 했을 때 세 변 A, B, C 또는 뭐 세 변의 B가 줘도 상관없죠. 그 되면은 이제 뭘 활용하더라? 제2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뭘 이용해서 방금 했잖아요. 이 사실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세 변의 길이의 B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이 뭐가 됩니까?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되셨죠? 물론 길이가 주어지면 더 좋겠지만. 자, 두 번째는, 자, 두 변이 주어집니다. 두 변. 이제. 그럼 그림을 설명할까요? 이번에는? 삼각형 ABC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주어진 두 변은 B변입니다. B변하고 C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끼인 각, 끼인 각, A각이 주어집니다. 동그할게요. B변의 길이 주어졌고 C변의 길이 주어졌고요. 끼인 각 A각이 주어졌습니다. 그 되면 당연히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제2코사인 법칙 적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A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면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각과 대변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변의 길이 B 있으니까 이 B각도 구할 수가 있죠. B각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C각의 크기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플러스 된다? 제2코사인 법칙에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서 병행해서 우리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2코사인 법칙은 문제적 사항에서는 이 자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인 법칙과 같이 더해져서 문제 속에서 풀어야 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이상으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 설명을 모두 하였는데요. 수업 후 복습을 통해서 완전히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예제 7번 보고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sin A가 2 곱하기 코사인 B, 그 다음에
사인 C가 성립할 때 삼각형의 것이 어떤 삼각형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니까 결국에는 어떤 삼각형이냐고 할 때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삼각형의 정의로 가야 되죠. 다시 말해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밝혀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밝히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두 변의 길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냐를 물을 때 여러분이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각이 아니라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주어지는 각에 대한 정보니까 야를 전체가 뭐를 고쳐야 됩니까? 길이를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sin A는 뭐를 고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뭐를 적용시키세요? 2R분의 A를 적용시키면 되고요. 코사인 B는 방금 설명했던 이 공식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고 C 자리 똑같이 2R분의 C 적용시켜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B제곱 있고 C제곱 야들은 다 양수니까 B 있고 C가 돼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이게 뭐다? 이름의 삼각형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 밝혀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수업 내용은 이게 다고요. 문제 9번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이. 자, 일단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이번 과제는 이 세 문항 다입니다. 요 문제 세 문항 다 과제를 다 출제를 했고요. 이 문항 여러분 오늘 배웠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 풀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